안녕하세요.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과 차량이 살짝 충돌했는데 대법원은 이것은 상해가 아니다. 따라서 무죄다라고 선고한 사건입니다. 운전자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즉 횡단보도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A씨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초록불이 약 한두 칸 정도 남았을 때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호 위반을 한 거죠, 운전자가. 그런데 이렇게 초록불이 한두 칸 남았을 때 피해자 초등학생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어옵니다. 횡단보도로 이제 건너가려고. 그러면서 막 출발하려는 운전자 A씨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와 충돌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그 초등학생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몸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CCTV나 블랙박스로 볼 때. 그리고 깜짝 놀라서 곧장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운전자 A씨도 깜짝 놀라서 곧바로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괜찮냐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이 사건을 얘기하자 부모님은 그 자녀를 데리고 정형외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전치 2주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서에 보니까 요추 및 골반 염좌, 긴장, 그리고 어깨 관절의 염좌, 긴장이라고 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부딪힌 부분은 앞범퍼였기 때문에 어깨까지는 아니죠. 허리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이 운전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특가법 위반 중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으로 기소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더 가중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운전자 A씨를 약식 기소로 합니다. 재판에 곧바로 회부하지는 않고 그냥 벌금 내려주십시오라고 약식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서 A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약식명령은 이제 재판 절차는 없습니다. 이것을 수용하고 벌금을 납부하면 유죄로 확정되는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정식 재판에 대해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4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우선 1심은 이 사건 진단서, 즉 피해자 측이 제출한 진단서의 그 신빙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즉 상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그러면서 그 판단 이유로 초등학생은 성인과 달리 체구가 작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외부 충격에도 힘에도 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해를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2심은 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을 했습니다. 즉 인정하지 않으면서 상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2심은 꽤 구체적으로 상해가 아닌 이유, 무죄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 그 진단서에는 이 사고와 직접 관련 없어 보이는 부위, 즉 어깨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른쪽 앞범퍼에 부딪혔기 때문에 어깨에 데미지를 입을 일은 없었죠. 일견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부상 부위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초등학생이 어리다 보니까 피해자 부모가 의사에게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뭐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문진, 즉 의사가 질문하고 환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진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법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문진에 의해 내려진 진단은 단지 의사의 추정일 뿐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초등학생은 한 번 이렇게 진료를 받은 이후로 추가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진술하기를 단지 툭 부딪히는 느낌이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은 CCTV 영상도 그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CCTV 영상을 보니까 사고 직후에 피해자가 뭐 절뚝인다거나 몸을 만지는 등, 뭐 부딪힌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즉, 크게 아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이후에 이 초등학생은 등교도 정상적으로 하고 수업도 모두 그대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2심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초등학생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따라서 상해에 이를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해라는 것은 법률적 의미로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뭐 멍이라거나 이런 경미한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상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실에서는 상해가 너무나도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디 아프다고 하면서 이제 정형외과 가서 병원 가서 저 여기 아픕니다라고 하면 의사가 진단서를 써줍니다. 뭐 긴장이 있다, 염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상해의 의미에 충실해서 2심 법원이 그리고 대법원은 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제 무죄로 확정한 겁니다. 해서 상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훈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